굉장히 복잡하고 알쏭달쏭한 의학 상식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드리는 락터 이지준입니다. 오늘은 제 산모분들이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임신을 하고 난 이후에 기존에 쓰고 있던 화장품 갖다 버려야 되냐? 그 인터넷이나 이렇게 웹사이트나 스마트폰을 검색을 해보면 유기농도 아니고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떡칠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쓰고 있는 화장품을 뱃속의 태아한테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해 줄 것이냐, 그렇게 하면서 화장품을 모조리 다 치워버리고 새로운 화장품으로 바꿔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선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화장품들, 그게 미백 제품, 화이트닝 제품이든지 안티에이징이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기존의 기능성 화장품들을 포함해서 모든 화장품들은 임신 기간 중에 그대로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막 많이 회자가 되고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이 써져 있고, 하다못해 쓰시는 샴푸도 저한테 바꾸신다고, 그러니까 유기농으로 바꾸신다고 저한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시던 샴푸를 그대로 쓰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큰 차이가 뭐냐면요, 일단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화장품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 화장품 회사들이 이 화장품 회사의 기본 원재료를 가져다 쓰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그 원천의 원료를 가지고 있는 화장품 회사에서 만약에 피부에 발랐을 때 아기한테 문제가 된다, 즉 아기의 어떤 기형을 일으키거나 아기 유산을 일으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재료를 화장품 회사에 공급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망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브랜드의 인지도가 있는 그런 화장품 회사의 제품들은 마음 편하게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단 이제 출처가 불명한 어떤 화장품들 있죠. 예를 들어서 요즘 직구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중국이나 미국에서 여러 가지 선블럭이나 그런 기능성 화장품들을 직구를 하시는데, 그런 데는 간혹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그 화장품 성분들이 소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구를 하실 때 성분명이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은 가지고 오셔서 사진을 찍으셔서 지금 다니시는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고 이 화장품을 내가 발라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바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일 많이 임산부들이 산부인과에서 제일 겁을 내는 성분이 레티놀이죠. 레티놀을 굉장히 무서워하시는데, 물론 레티노이드가 로아큐탄이라는 어떤 이런 성분인데, 로아큐탄이 아기 기형을 만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장품과 의약품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들 약을 알약으로 입으로 털어 넣었을 때, 또 주사를 맞았을 때, 그 약을 피부로 발랐을 때는 흡수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약을 입으로 넣었을 때의 흡수율을 100이라고 잡았을 때, 피부에 보통 바르는 것들은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0.5% 함량을 보시면 아는데 20% 30% 함량은 잘 없고, 제일 높은 함량이 보통 2%, 그 다음에 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게 보통은 0.5%에서 1% 정도의 함량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또 먹지 않고 발랐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흡수돼서 아기한테 넘어가서 아기한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의 양은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미미한 정도의 양입니다. 그래서 로아큐탄을 계속 먹었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먹지 않고 이걸 피부에 발랐다고 해서 아기가 당장 기형이 되는 건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레티놀, 제일 많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레티노이드나 레티놀, 로아큐탄 성분이 들어있었던 화장품을 썼을 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레티놀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많이 바르시고 아기가 기형이 됐다는 보고는 아직까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여드름이 났을 때 이렇게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바라고 하는데, 바 성분은 살리실산입니다. 살리실산인데,
이 살리실산을 피부에 이렇게 막 이렇게 발랐을 때 애기한테 문제가 되느냐?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리실산의 함량이 보통 굉장히 낮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얼굴에 여드름 때문에 이렇게 바른다고 해서 뭐 애기한테 기형을 일으키거나 문제가 되진 않는데 간혹 직구를 하시는 경우에 이 살리실산의 함량이 굉장히 높게 들어가 있는 그 화장품이나 여드름 치료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분명을 잘 보시고 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높게 올라가 있는 뭐 2% 3%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여드름 치료제를 발랐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 미백 제품인데 여러분들이 쓰시는 미백 제품 안에는 그 알부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부틴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람들이 말은 많은데 근데 피부로 발랐을 때 크게 애기한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알부틴조차도 막 걱정이 많이 되신다.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는 비타민 B3 화장품으로 이제 나와 있는 B3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미백 제품을 쓰시면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쭉 이야기 드렸지만 뭐 여러 가지 성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화장품, 여드름 치료제, 뭐 미백 제품 등등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은 사실은 애기한테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화장품을 통째로 바꿔야 되느냐? 네, 바꾸지 마시고 그대로 쓰시는 게 맞고 이제 오히려 갑작스럽게 화장품을 여러분들이 확 바꾸셨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피부 트러블이 또 갑자기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던 화장품이 자기한테 잘 맞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갖다가 무슨 뭐 유기농이니 다른 화장품으로 뭐 등등 해서 싹 바꿨다. 산모용으로. 그럼 오히려 그게 트러블이 돼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쓰시던 화장품이 별 임신기간 중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추천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임산부들은 피부 자체가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건조해져서 건조한 성분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팩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첨가해서 기존에 있는 화장품과 같이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을 바꿔야 된다라는 인터넷의 이야기들은 아마도 유기농 화장품 회사 홍보실에서 나온 내용이 아닐까,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로마 오일 같은 걸 많이 쓰시는데 지금까지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레티놀, 뭐 여드름 치료제, 그 다음에 뭐 미백 화장품 등등 다 괜찮다고 하면서 아로마 화장품도 괜찮지 않느냐? 근데 사실 아로마 화장품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로마 화장품의 성분들이 모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이제 그 아로마 오일, 에센셜 오일을 뭐 목욕하실 때 섞어서 쓰신다든지 이걸 자의적으로 합성해서 이렇게 집에서 한 번씩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임신 초기 때는. 그래서 그거는 그 성분들, 그러니까 어떤 성분은 아로마 오일은 괜찮고 어떤 것들은 조금 피하셔야 되는지는 제가 아래쪽에 자막으로 이렇게 조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기존에 쓰시는 화장품을 임신을 하셨다고 해서 굳이 바꾸실 필요 없고 크게 피부 트러블이 없다고 그러면 계속 쓰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피부 건조를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 팩 이런 것들 조금 첨가해서 쓰시면은 임신 기간 중에 여러분들 고운 피부, 예쁜 피부를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